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천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러시아 혁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련이라는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요. 소련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에서도 영향을 줄 만큼 되게 큰 영향력을 끼친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숙지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봐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습이 참 러시아 사람 같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러시아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혁명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혁명이라는 것은 좋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내가 살기 힘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좀 힘드니까, 지금 이 상황 속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좀 뒤집어 엎어봤으면 좋겠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러시아의 상황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엄청 안 좋았다라는 거야. 자, 어떻게 안 좋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러시아 뒤늦게 한 19세기쯤 해서 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산업화가 진행이 되니까 당연히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늘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의뢰 알고 있다시피 산업화가 초반에 이제 진행됐을 때는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요, 나빠요? 되게 열악하단 말이야.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삶 되게 힘들어요. 백날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다고. 당시에 그럼 농민들은 어땠는가? 산업화를 통해서 뭐가 쇠퇴하게 되냐면은 가내수공업이 쇠퇴하게 돼요. 플러스 당시에 지주들의 수탈이 되게 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 또한 그렇게 삶이 녹록치는 않았어요. 힘들었다고. 자,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 당시에 노동자와 농민들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들었대. 안 좋죠? 그리고 이거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러시아는 옛날부터 이 서유럽의 국가들한테 약간 촌놈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 후진국 취급을 받았어. 우리 예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했을 때 막 농노제 폐지 되게 늦게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막 뒤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봉건적인 상황도 남아있기도 했고요. 차례의 권력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되게 모순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자,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 플러스 우리 이제 19세기가 아니죠. 한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국가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러일 전쟁. 자, 러일 전쟁을 한번 써볼게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너무나도 굴욕적인 거야. 아니,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영국한테 깨지면 그러려니 해. 근데 동아시아에 아주 조그만 섬나라 일본한테 듣도 보지도 못한 국가한테 전쟁에서 거의 진 거죠. 진 거일 수도 있고 비긴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누가?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국가적으로 체면도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이러한 내용들이 당시 러시아 혁명이 이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되게 힘들었어요. 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일부 자유주의자들과 대다수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갑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러? 신의 대리자였던 짜르를 만나러 갑니다. 아직까지도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짜르는 신을 대신해서 우리의 그 삶을 좀 봐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당시 차르는 없었고요. 군인들이 총을 쏘려고 하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 가서 개혁 요구를 하니까 야, 러시아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너무 노동이 힘들어요. 농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시위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서 발포를 하는 거지.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피해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몇 년도? 1905년도. 러일 전쟁 같은 경우 이제 1904년이잖아. 5년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라는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대노할 상황이냐고. 당시에 러시아 재정이 보다가 이거 이렇게 돼선 안 되겠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하면서 뭘 외치느냐. 당시에 오케이 너희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 내가 너희 얘기 들어줄게. 바로 10월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자, 10월 선언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양보를 했어. 무슨 내용을 양보를 했느냐. 시민권 보장. 오케이 너네 시민권 일부 보장해 줄게. 플러스 알파로 입법권 줄게. 입법권 법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두마라고 해서 의회를 만드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입법권을 준다라는 거지. 자, 요렇게 이제 이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가? 효과 별로 없었어. 효과가 있었으면은 뭐 러시아 혁명 여기서 끝이지 그냥.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얘들아 안녕 이렇게 되겠지. 효과가 없었단 말이야. 당시 제정 러시아에서 개혁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위태로운데 니콜라이 2세가 당시 황제였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하니까 황제권이 굉장히 위태로울 것 같은데 야 말 들어주는 척해. 그리고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러시아의 상황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좀 살펴볼게. 뭘 살펴보느냐? 당시 이러한 러시아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가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뭐냐면은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 당시 이제 누가 주 대다수냐면은 노동자랑 농민이 러시아의 대다수야. 근데 얘네들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 거의 없어. 하지만 일은 해. 얘네들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 무산계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산계급. 없다고, 재산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결국에 주인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과정 안에서 두 개의 파가 들어오게 돼. 그러니까 당시 사회주의는 노동자와 농민 편이야. 그런데 이 노동자와 농민 편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볼셰비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수파를 얘기를 하는 게 맨셰비키예요. 맨셰비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친구들은 누구? 볼셰비키 친구들이야. 사회주의에서 요 친구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사실 밖에서 지금 수능 이거 만들기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눈치를 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데 그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유럽에서 러시아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 안에서 사회주의 당 중에서 볼셰비키가 다수, 맨셰비키가 소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돼. 정리했죠? 자, 요렇게까지가 러시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러시아 혁명. 자, 도대체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우선 첫 번째로 무슨 혁명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3월 혁명이 있습니다. 혁명. 자, 3월 혁명을 보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을 봐야 돼. 자, 이때 1905년이죠. 5년에서 지금 요 3월 혁명 같은 경우는 몇 년이냐면은 1917년이야. 17년. 그랬을 때 몇 년 지난 거야? 12년 지났지. 근데 우리가 이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뭐지? 그렇지.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지? 이게 대전. 이게 몇 년이야?
1914년부터 18년까지 일어났잖아. 그랬을 때 러시아 참전해 안 해? 참전하잖아. 자, 러시아 참전했어. 근데 우리 전 시간에 러시아, 독일한테 어떻게 됐다 그랬어? 툭 치고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 툭 치고 연패. 이상하다. 머리가 흔들려. 자, 그랬을 때 러시아가 계속해서 연패를 하는 거야. 연전, 연패.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계속 전쟁 그만하자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당시 제정 차르, 거기에 대해서 콜해요? 안 해. 황제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전쟁 계속 하려고 해. 자, 이때부터 잡아왔단 말이야. 러시아의 이 노동자들과 농민들, 진짜 살인적인 노동량과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겨우 버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전쟁까지 해야 돼. 전쟁 이겼어? 졌어. 전쟁 이겼어? 지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폭발을 하는 거지. 언제 터지는 거예요? 바로 17년 3월에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폭발이 어떻게 되느냐? 제정 러시아를 붕괴시켜버려요. 야, 차르, 도대체 네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미 피해 이룰 사건으로 차르는 신망을 잃었어,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있을 공간은 없는 거야, 여기는. 그렇게 되면서 3월 혁명이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무슨 정부? 당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다. 정부. 플러스 알파로 임시정부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행정기관이야. 대신 당시의 대다수, 이 혁명을 주도했었던 대다수의 농민과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소비에트입니다. 소비에트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 협의회, 회의, 모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진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뭔가 국가적인 명령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렇게 두 체제로 가고 있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파트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트에서 11월 혁명이 나와. 응? 얘들아, 혁명은 내가 편안할 때 나온다 그랬어? 아니면 힘들 때 나온다 그랬어? 힘들 때 나온다고. 세상 바뀐 거 아니야? 안 바뀌었어. 왜? 임시정부가 전쟁을 지속해요. 전쟁 지속. 아니, 전쟁 그만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한단 말이야. 몇 년이에요? 똑같이 1917년이야. 플러스 뭐냐? 임시정부 당시에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뭐 일일이 열거를 다 하긴 좀 그렇지만 요 안에서는 조금 막 보수적인 파도 있었어요. 막 차를 다시 모셔올 막 이런 애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개혁 의지 없어. 노동자들과 농민의 그러한 삶을 다시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당시 요 임시정부 안에서는 소수파였던 맨셰비키 친구들이 있었거든. 얘네는 조금 강경파야. 얘네는 온건파야. 그러니까 개혁을 실시하는데 되게 미적지근해. 그러니까 당시에 힘은 힘대로 쓴, 피는 피대로 흘린 노동자와 농민들은 이 임시정부가 탐탁치 않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불만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볼셰비키 친구들이 힘을 얻는 거지. 그러면서 볼셰비키가 키파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장봉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친구가 누구냐? 바로 우리 레닌이에요. 레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많이 안 드릴 건데 외국으로 도망도 많이 갔다가 오고 막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얘가 뭘 하게 되느냐? 볼셰비키, 이 친구들 다수당을 움직이고 그리고 과격하게 혁명 투쟁을 하여서 어떻게 러시아를 뒤바꿔 버립니다.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러한 과정에서 레닌의 주도하에서 볼셰비키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어떻게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게 돼요. 무너뜨리게 돼. 자,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 안에 있었던 많은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혹은 또 많은 맨셰비키 그리고 옛날 차르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보수파들이 이 빨간색이랑 반대되는 개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백군이라고 자신들을 백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색, 백색, 적백 내전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금 11월 혁명을 통해서 볼셰비키가, 소비에트가 영향력을 잡았는데 거기서 누가, 백군들이 한번 패자부활전을 시도를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성공을 해요? 실패합니다. 이미 노동자와 농민은 누구 편이야? 빨간색 편이야.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비에트 연방이 건설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1922년. 자, 소비에트 연방, 레닌, 이렇게 이제 소련을 건국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회주의 안에서 또 이제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제 공산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당시에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아직 이걸 하기가 어려워.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야. 야,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서 어떠한 일이 자행이 되냐면은, 내가 100만 원을 벌어, 내 친구가 10만 원을 벌어. 자, 공동생산했어. 110만 원이지. 자, 공동분배해야 되지. 엠빵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 55만 원? 얘 55만 원. 야,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55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에서 굉장히 반발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신경제라고 해서 NEP 해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인 모습들, 개인에게 약간 사업체를 이제 불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그렇죠. 부분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에 의존하는 모습도 초기 소련에서는 나타나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했고요. 요렇게까지 러시아 혁명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소련을 얘기했을 때 이 피는 뭘 의미를 하냐면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혁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흘린 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빨갱이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기반을 했다까지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요 정도로 살펴보고요. 요 정도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이후에 다른 국가들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